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준영의 딥 차이나입니다. 이제 중국의 한 해의 정치 일정을 시작하는 양회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양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통치 시스템, 당이 통치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양회라는 게 뭐냐? 중국에서 양회, 말 그대로 양회는 두 개의 회의라는 뜻이에요. 양회 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니고 두 개의 회의인데, 그 하나가 전국 인민대표대회,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의 국정자문기구로 실제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의 회의를 합쳐서 양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해마다 3월 초가 되면 올해 중국은 이렇게 운영이 될 거다,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거다, 이런 소위 시정연설 같은 거를 전인대에서 해요. 이거를 이제 정부 업무 보고라고 하거든요. 정부 업무 보고. 이제 원래 중국어로 읽으면 정부 공소报告, 그리고 한국말로 읽으면 정부 공작 보고예요. 공작 그러면 섬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부가 어떻게 업무를 펼칠 것인가 하는 시정연설을 이 총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회가 중국의 한 해의 국정 운영의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중국은요, 정치학 교과서를 펴면 중국의 정치 제도는 두 가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고, 또 하나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정치구조 말씀드렸죠? 정협 밑에는 민주당파라는 8개 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직능대표제도예요. 여러분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리면 막 이 소수민족 복장을 입고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그림 보셨죠? 이게 직능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민족 대표도 있고, 학계 대표도 있고, 군 대표도 있고, 당 대표도 있고, 행정부 대표도 있고, 이렇게 직능대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상의 의결기구죠. 입법권, 인사권, 국가예산 승인하고, 기본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요 전에, 몇 개월 전에 뭐가 열려요? 공산당의 결정이 나오고 그거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국인민대표대회입니다. 우리는 전인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중국은 전국인대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협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4년 1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 전에 중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 재헌국회 역할을 한 게 바로 인민정치협상회의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산당 이외의 세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 이 공산당 서열 4위가 정협 주석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대는 저런 예산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그걸 상무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공산당 서열 3위가 합니다. 1위는 총석이고 국가주석을 맡고요. 2위는 국무원 총리를 맡고, 3위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맡고, 서열 4위가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맡는다. 그러니까 당의 핵심 인물이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에요. 군대는 당의 군대니까 총서기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는다. 그래서 우리가 당국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원적인 구조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는 인민대표대회가 제도화하고 그거를 국무원이 집행하는 구조.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정치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을 제정하고요, 국가주석, 총리, 장관 이런 거 전부 표결을 통해서 임명을 하죠.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임기가 5년입니다. 특별한 뭐 부정부패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없으면 5년간은 인사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인대에 그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게 해마다 올해 경제가 이렇게 갈 거다. 특히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할 거다. 우리 경제 정책은 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5% 내외로 성장할 거다. 이게 여기에 나오고 또 하나 서방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방 예산 증액. 이런 것들도 전부 어디서? 여기 전인대 예산안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이 국방비에는 정식으로 국방비라고 이름이 안 붙어 있는 소위 국방 예산들이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습니다. 뭐 사회 안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외 국방 중국의 국방 예산을 주목하는 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국방 예산에 안 들어가 있지만 저거는 분명히 국방 예산으로 간주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요거는 이제 회의가 3월 5일 날 개막을 해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전인대에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5차 5개년 기획이라는 경제사회 발전 계획이 통과가 될 건데 향후 5년에 소위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그 부분은 전인대에서 그게 통과되고 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협상회의는 이제는 1954년까지 제헌국회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정치구조 말씀드리면서 중국은 공산당이 중심이 돼서 무산계급 말고도 자산계급이지만 공산당에 협조하는 두 개 계급, 농촌의 중농, 민족자산계급, 도시의 자영업자, 소자산계급, 부띠부르주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데와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말고, 공산당 말고 다른 목소리, 이거를 자문하는 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의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신이기도 하고 공산당의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다양성, 공산당이 영도하면서 무산계급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계급들과 같이 다른 계급을 통합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대로 사회적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주로 이제 왜 이 지역은 가스값이 이렇게 비싸냐? 저 지역은 계속 물 때문에 고민이 많다. 국가가 계속 홍수 나는데 해마다 연례 행사로 나는데 저런 거 왜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 임금은 왜 이러느냐? 뭐 지역 격차가 저기 관리비랑 여기 관리비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여기를 통해서 공산당에 얘기를 하고 공산당은 그런 걸 잘 종합을 해서 만들어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제도화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공산당의 의지를 정협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수렴을 한 다음에 전인대를 통해서 제도화하고 국무원을 통해서 집행하는 구조. 그래서 양해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겁니다. 공산당의 의지가 전인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 개정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당이 통치하는 국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저걸 어떻게 하느냐?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의견 이런 게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공산당의 의견 요거 싹 빼고 헌법 개정에 대한 건의 요것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공산당의 의지가 다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정치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 또 하나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협력제도. 이게 중국 정치학 교과서를 펴면 나오는 두 개의 핵심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에 누가 있어요? 공산당이 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메커니즘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회 중에 정치협상회의는 49년에 만들어져서 제헌국회 역할을 했고 54년부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이제 중국 공식 헌법 최고 권력기구로서 이제
그 중국의 제도를 책임을 지고 있죠. 그리고 59년부터는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59년부터는 양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면서 정협이 하루 이틀 전에 열리고 그 다음에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거다. 예를 들어서 양회 중에 전국인민대표대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19 방역 체계는 막 같이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인대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전인대에서 통과가 됐어요. 사실은 홍콩 일국양제 해심은 홍콩에서 종심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홍콩에서 홍콩 대법원이 판결하면 끝나는 건데 홍콩 기본법을 91년에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홍콩 법률의 최종 해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있습니다. 보안법을 못 만드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홍콩 보안법을. 그럴 만큼 제도적인 차원이나 이런 데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기능을 하고 있다. 양회는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중요한 게 올해 몇 % 성장하겠다, 방향은 뭐다, 산업 전략은 어떻게 갈 거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하겠다,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있죠. 산업 전략, 그 다음에 사회현안, 특히 중국 부동산 문제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 이런 거에 관한 얘기들도 내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양회를 통해서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의결이 되고 제도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적어도 올해 1년 방향은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그거 보고 우리도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한국한테 중요한데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겠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더 강화해야겠다.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소위 워닝 시스템,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움직여야겠다.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3월 5일부터 이제 열려서 그 정책이 나오면 한국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중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에 관한 간단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